이야기의 주인공은 히라쿠라는 농부로 현재 그는 아름다운 아내들과 함께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는 다양한 종족의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수년 전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히라쿠의 영혼은 신과 만났다. 히라쿠는 지구에서 매우 힘든 삶을 살았다. 신의 실수로 그는 히라쿠에게 더 나은 새로운 삶을 주었다. 히라쿠는 농사를 짓고 싶다고 말했는데 전생에서는 병상에서만 지냈기 때문이다. 신은 농업의 신에게 히라쿠에게 농사짓기 위한 만능 농기구라는 능력을 주도록 부탁했다. 신계에서 나오고 나서 히라쿠는 한숲 한가운데서 깨어났고 그는 신이 건강한 몸을 주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다. 히라쿠는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농사일로 두 번째 인생을 만끽하기로 결심했지만 아무도 없는 황야의 숲으로 보내진 것 같았다. 히라쿠는 신이 준 만능 농기구의 능력을 사용하여 괭이를 만들었고 하루 종일 힘들지 않게 땅을 갈 수 있었다. 그 직후 히라쿠는 정착할 곳을 찾기 위해 숲을 돌아다니다가 거대한 고목을 발견하고 거기서 살기로 결정했다. 주변에 호수나 강이 없어서 히라쿠는 2개의 막대기를 사용해 지하수를 찾았다. 만능 농기구 덕분에 그는 피곤함 없이 지하수를 발굴할 수 있었다. 히라쿠는 신이 건강한 몸을 주었기 때문에 꽤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다. 히라쿠는 이 지역의 나무들을 잘라서 농사를 짓고 싶어서 도끼를 만들었다. 하지만 히라쿠는 가볍게 한번 베기만 해도 고목이 쓰러질 줄은 몰랐다. 그 직후 히라쿠는 나무를 잘라내고 나무줄기를 치즈를 자르듯이 쉽게 잘랐다. 이어서 그는 고목의 나무를 모아서 집을 짓기 위해 끌어다 놓았다. 그 후 일을 하느라 히라쿠는 해가 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는 돋보기를 사용해 태양빛으로 불을 피우려고 했지만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날 밤 히라쿠는 거대한 고목의 밑동에 임시로 쉬기 위해 동굴을 파야 했다. 쉬는 동안 그는 망치로 꽤 많은 컵과 접시를 만들었다. 히라쿠는 다음날 아침까지 많은 나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양치질을 마친 후 히라쿠는 오늘 밤 잊지 않기 위해 불을 피우기 위해 서둘러 돋보기를 꺼냈다. 히라쿠가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갈고 있을 때 갑자기 악마 토끼가 그를 공격해왔다. 히라쿠는 괭이를 사용해 토끼를 쓰러뜨리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위해 토끼 고기를 구웠지만 양념이 없어서 고기가 약간 비린내가 났다. 배가 고프면 화장실에 가야 하므로 히라쿠는 자가 분해식 변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빈숲 한가운데서 보리를 보는 것은 좀 민망하므로 히라쿠는 화장실도 만들기로 했다. 히라쿠는 음식을 자급자족하기 위해 몇 개의 땅을 경작하기 시작했지만 땅을 갈고 난 뒤 씨앗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히라쿠는 신기하게도 땅 위에 싹이 자라는 것을 보았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앞에 이미 밭이 생겼다. 히라쿠는 울타리를 세우고 야채밭을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자를 파놓았다. 그는 다목적 물뿌리개로 물을 주자 채소가 평소보다 더 빨리 자랐다. 며칠 후 히라쿠는 나무에 홈을 파고 쌓아 올려 오두막을 만들었다. 집과 채소밭이 생기자 그의 새로운 삶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히라쿠가 자신의 채소밭을 관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울타리 밖에서 닫힌 2마리의 늑대를 발견했다. 그들이 온순해 보이자 그는 그들을 안으로 부르고 돼지고기를 조금 주었다. 그러나 2마리의 늑대가 먹고 있을 때 암늑대가 갑자기 새끼를 낳았고 건강한 새끼 늑대 무리를 성공적으로 출산했다. 히라쿠는 기쁘게도 그 무리가 남기를 원하자 오래된 오두막을 그들에게 양보하기 위해 새 집을 지었다. 동시에 그가 예전에 심었던 토마토가 수확할 때가 되었다. 편리하게도 그는 늑대의 이름을 쿠오, 암늑대의 이름을 둑이라고 지었다. 다목적 농기구를 사용한 후 히라쿠는 씨앗 없이도 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식물을 심을 수 있게 되었다. 땅을 갈면서 히라쿠가 새로 심은 감자가 햇볕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초록색으로 변해 독성이 생겼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는 감자의 뿌리 부분에 흙을 덮었다. 히라쿠는 아직도 원시인처럼 돌솥으로 요리해야 했고 철로 만든 도구를 만드는 방법을 몰랐다.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던 그는 숲에서 소금을 찾지 못했고 울타리 안이 너무 비좁아져서 과일나무를 심으러 밖으로 나갔다. 쿠오와 놀다가 히라쿠는 이 세계의 늑대는 뿔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구의 늑대와는 다르게 늑대들이 길을 안내해준 덕분에 히라쿠는 숲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었다. 히라쿠는 서쪽으로 정찰 범위를 확장하는 동안 작은 강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캠프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추가로 몇 가지 식량작물을 심기 위해 숲을 개간했지만
갑자기 겨울이 닥쳐와 추위에 대처할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히라쿠는 악마 토끼의 털로 외투를 만들어 보았지만 끔찍한 냄새가 났다. 그러나 쿠오가 거대한 악마 거미를 데려왔는데 이 거미는 자신의 실로 천을 짜는 능력이 있었다. 이 거미는 과일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히라쿠는 그것이 그의 옛나무에 살도록 했다. 그를 위해 옷을 만들어주기 위해. 심지어 그것은 침대 이불과 커튼도 만들어서 그의 집을 꾸미는 데 도움을 주었다. 히라쿠는 그 거미의 이름을 자부통이라고 지었고 겨울 동안 히라쿠는 집에서 삶은 감자를 먹으며 지냈다. 하지만 히라쿠는 이 세계에 온 이후로 대화할 수 없어서 조금 외로움을 느꼈다. 겨울이 지나간 몇 달 후 따뜻한 봄이 왔고 쿠오와 주키의 새끼 늑대들은 매우 강한 늑대로 성장했다. 가끔 그들은 짝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가곤 했다. 겨울이 지나고 자보는 많은 새끼 거미를 낳았다. 히라쿠는 자본의 경고 소리를 듣고 누군가 그 함정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쿠오를 따라 숲속으로 달려가던 중 히라쿠는 그물이 걸려 매우 패닉한 한 소녀를 보았다. 하지만 히라쿠가 가까이 가자 그녀는 그의 목을 물어 혈액을 요청했다. 소녀는 갑자기 젊고 아름다운 소녀로 변신해 히라쿠를 매우 놀라게 했다. 그러나 늑대들은 그 소녀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다시 작게 만들었다. 알고 보니 두는 흡혈귀였기 때문에 가끔 자신의 마력을 회복하기 위해 혈액을 빨아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히라쿠는 두에게 자신의 피를 빨도록 자발적으로 허락했다. 바로 그 후 두는 히라쿠가 이 숲속에서 많은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 모두는 히라쿠의 기억 속 지구의 채소와 과일이었기 때문에 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히라쿠는 두를 기쁘게 그의 정원을 보여주었고 투어가 끝난 후 두는 정원에 있는 모든 채소의 이름을 기록했다. 두는 자신이 식물 연구가였지만 쫓기고 있어서 도시를 도망쳐 히라쿠를 만났다고 말했다. 두는 히라쿠가 이렇게 위험한 숲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히라쿠는 갑자기 두에게 청혼을 했고 이는 그녀를 매우 당황하게 했다. 하지만 히라쿠는 이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았기 때문에 두와 같은 아름다운 소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두는 히라쿠의 진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하면서 동의했다. 두가 자신의 아내가 되겠다고 하자 히라쿠는 기뻐하며 그녀를 안았다. 그러나 그 후 며칠 동안 두는 사라져야 했다. 그녀는 히라쿠의 본능을 줄이기 위해 조금 작아졌고 그 이후로 히라쿠는 그녀와 함께 그의 작은 정원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두가 히라쿠와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로 그녀는 그를 많이 도와주었다. 예를 들어 두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해 히라쿠의 화장실에 빛을 만들었다. 두는 또한 히라쿠에게 소금이 보통 땅속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그가 그 땅을 파고 끓이면 소금을 증류해 조미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히라쿠는 시원한 밀크티를 만들기 위해 녹차를 더 심을 계획이었다. 히라쿠와 티아 그리고 두는 마법을 사용해 농장에서 히라쿠를 많이 도와줄 수 있었다. 짝을 찾으러 나갔던 늑대들도 매우 많은 새끼 늑대들을 낳기 시작했고 늑대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히라쿠는 그들에게 과일 나무 정원 옆에 더 넓은 우리를 지어주었다. 그동안 자본의 몇몇 자녀들은 새로운 거처를 찾기 위해 바람을 따라 날아가기로 결심했지만 여전히 어머니 곁에 남아있는 일부가 있다. 티아는 갑자기 히라쿠에게 잠시 외출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했고 며칠 후 티아는 아름다운 엘프 여자들과 함께 농장으로 돌아왔다. 이 엘프 여성들은 리아라는 마디의 인도로 200년 전 인간의 전쟁으로 엘프의 영토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엘프들은 새로운 거처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떠돌아야 했다. 리아는 그녀의 그룹이 히라쿠의 농장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줄 것을 간청했다. 리아의 자매들은 대부분 수백 년을 살았으며 엘프의 수명은 매우 길다. 자부통과 쿠오의 늑대들을 보자마자 엘프 소녀들은 놀라서 기절해버렸다. 엘프는 매우 뛰어난 종족이기 때문에 히라쿠는 그들이 여기 남아있도록 허락했다. 그래서 히라쿠는 리아의 7자매를 위한 집을 짓기 시작했지만 엘프의 건축 기술이 매우 뛰어나서 히라쿠는 거의 일할 필요가 없었다. 엘프 소녀들은 단 10일 만에 튼튼한 집을 완공했으며 히라쿠의 도움 덕분에 리아의 자매들은 이곳의 새로운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다. 리아는 건축 외에도 자매들이 대장 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그들은 대장간을 세우고 강 아래에 철가루를 사용해 히라쿠를 위해 금속펜을 만들었다. 밀을 수확한 후 모두 함께 밀가루를 반죽해 빵을 만들었는데 히라쿠는 리아와 그녀의 자매들이 대화 중에 매우 특이한 나선형 빵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소녀들은 히라쿠가 이 위험한 숲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에 감탄했다.
심지어 그가 지옥 늑대와 위험한 악마 거미를 길들인 것도 그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오늘 자보는 갑자기 거대한 여왕벌을 잡았고 여왕벌은 히라쿠가 자신을 잡아먹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러나 히라쿠는 그녀를 위해 꿀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오두막을 지어주었다. 단 10일 만에 여왕벌은 오두막 안에 매우 번창한 벌집을 만들었다. 히라쿠는 물을 저장할 수조를 만들고 멀리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 샘물에서 이곳으로 물을 끌어올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나무로 파이프를 만들면 물이 많이 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히라쿠는 다용도 도구를 사용해 흙을 압축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파이프를 만들었다. 히라쿠와 소녀들은 압축된 흙으로 대량의 파이프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 파이프를 연결해 샘물에서 수조까지 이어지는 긴 길을 만들었다. 파이프 시스템이 완성된 후 물은 자동으로 히라쿠의 농장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가끔 그들은 파이프에 빠진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구워서 모두에게 대접했다. 한 입 먹어보자마자 그들은 연어와 같은 맛이 난다고 느꼈다. 그래서 히라쿠는 겨울을 대비해 몇 마리의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저장 음식을 만들었다. 히라쿠는 갑자기 매우 큰 새로운 농지를 추가했는데 소녀들은 매우 궁금해했다. 히라쿠는 밭에 물을 흘려보내서 그들이 그가 어항을 만들려는 줄 알게 했지만 사실 히라쿠는 논에서 쌀을 심으려는 것이었다. 그 후 히라쿠는 소녀들에게 논에 들어가서 모를 심도록 도와달라고 말했고 만능 도구 덕분에 그의 논은 순식간에 익었다. 그래서 히라쿠는 소녀들에게 낫으로 쌀을 수확하는 방법도 가르쳤다. 수확이 끝난 후 히라쿠는 쌀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쌀을 건조기에서 말렸다. 그 다음 그는 고대식 탈곡기를 만들어 벼에서 알곡을 털어내고 쌀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 재분기를 사용했다. 돌로 하얀 쌀알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쌀이 생기자 히라쿠는 그것을 물과 함께 냄비에 넣어 밥을 지었다. 밥이 다 지어지자 그는 소녀들을 위해 주먹밥을 만들었고 그 안에 구운 생선을 넣어 소녀들이 맛있어 했다. 하지만 너무 맛있어서 그들은 히라쿠에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밥을 다 먹었다. 매번 농사를 짓고 나면 소녀들은 마법을 사용해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지만 히라쿠는 마법을 사용할 줄 몰랐다. 그래서 그는 온수 시스템이 있는 목욕탕을 만들기로 하고 엘프 소녀들의 도움 덕분에 히라쿠는 그의 꿈의 목욕탕을 쉽게 완성했다. 그러나 히라쿠는 목욕탕에서 더러운 물을 자연으로 바로 버리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티아가 히라쿠에게 슬라임을 사용해 물을 정화하라고 제안했다. 왜냐하면 슬라임은 종종 오염물질을 먹기 때문이다. 히라쿠는 슬라임을 배수관 중간에 있는 필터 탱크에 풀어주었다. 히라쿠가 물을 끓이기 위해 장작을 모으고 있을 때 갑자기 장작 위에 몇 송이 버섯이 자라는 것을 발견했고 히라쿠는 버섯을 조금 먹고 싶어 해서 망치로 몇 개의 나무를 쳐내며 먹을 수 있는 버섯의 이름을 외쳤다. 그날 오후 히라쿠는 소녀들을 모아 목욕탕 사용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소녀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되어 히라쿠는 직접 한번 샤워를 해보이며 보여주어야 했다. 다음 날 쿠조 그룹이 갑자기 다른 엘프 소녀 5명을 데려왔고 이 소녀들은 리엔과 같은 마을 친구들이어서 그녀는 그들이 여기서 함께 살라고 말했다. 히라쿠는 새로운 멤버들을 위해 추가 집을 짓고 싶어 했고 리엔은 이 기회를 이용해 히라쿠를 위해 새 집을 지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오래된 오두막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쿠오는 이 죽음의 숲에서 가장 강력한 지옥 늑대였지만 어느 날 주키에게 패배하고 주키와 한 쌍이 되었다. 그러나 쿠조와 주키는 우연히 이 숲에서 가장 강력한 악마곰과 마주쳤고 주키가 임신 중이라서 쿠오는 아내를 데리고 도망쳐 히라쿠를 우연히 만났다. 히라쿠는 쿠오와 주키에게 쿠오가 사냥할 수 없는 거대한 멧돼지 고기를 먹였다. 히라쿠의 것이며 그를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니 히라쿠는 아직도 쿠조가 지옥 늑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누구나 두려워할 만한 존재인데 말이다. 며칠 후 히라쿠와 소녀들이 함께 완료했어요. 새롭고 화려한 집을 얻게 되었고 리아가 1층 전체를 디자인했어요. 거실과 파티를 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고 2층은 구분되어 있어요. 하지만 열쇠가 밖에 있는 더블룸을 보자 히라쿠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거실에 서 있으면 히라쿠는 큰 나무를 볼 수 있었고 그는 그 나무를 모티브로 몇 개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집 앞에 두었다. 다음 날 아침 히라쿠는 인도식 치킨 카레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히라쿠는 두와 티아와 함께 각종 허브를 재배할 수 있는 정원으로 갔다. 첫 번째로 히라쿠는 고수씨를 수확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카레의 주요 향신료니까.
그 다음 히라쿠는 몇 개의 강황 뿌리를 캐서 그것들을 말려서 요리에 노란색을 주었다. 그리고 고수씨와 강황 외에도 카레에는 매운맛을 내기 위한 많은 다른 향신료가 필요하다. 모든 재료가 준비되자 히라쿠는 카레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와 티아는 뭔가 연구하느라 바빠서 티아만이 히라쿠를 도와주었다. 히라쿠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뜨거운 팬에 기름을 붓고 토끼고기를 살짝 튀기는 것이었다. 고기에서 나오는 육즙은 생강과 마늘을 볶는 데 쓰일 것이다. 볶은 후 히라쿠는 모든 갈아놓은 향신료를 팬에 넣고 약간의 물을 추가하여 끓였다. 하지만 히라쿠는 갑자기 자신이 난 후라면 먹을 난 반죽을 아직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무 막대기로 밀가루 반죽을 평평하게 만든 후 팬의 뒷면에서 구웠다. 히라쿠가 난을 구우면서 카레도 완성되었다. 그러나 여자들은 카레를 처음 보아서 약간 주저하는 모습이었다. 히라쿠는 여자들에게 난을 찢어 카레에 찍어 먹으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 입 먹어보자. 그들은 이 토끼고기 카레의 풍부한 맛에 매료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씩 카레를 담아 먹으며 배가 불룩해질 때까지 먹었다. 카레가 너무 맛있어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히라쿠는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카디와 그 친구가 나무 막대기로 밀가루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팬에 뒷면에서 구웠어요. 히라쿠가 방금 난을 구웠을 때 카디도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소녀들은 처음 보는 카디에 조금 주저했어요. 히라쿠가 소녀들에게 난을 찢어서 카디에 찍어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입 먹어본 순간 그들은 카디의 풍부한 맛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차례로 카디를 먹으러 갔고 배가 불러올 때까지 카디를 즐겼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히라쿠는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많은 장작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히라쿠는 자본과 고구마를 교환해서 이불과 매트를 더 얻었어요. 듀와 티아는 훈제된 돼지고기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어요. 매트리스는 아직도 움직이고 있고 그 아래에서 고기를 굽고 있다. 훈제된 돼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히라쿠는 모든 채소를 나무 상자에 담고 야외에 두었고 차가운 겨울 날씨 아래에서 이 채소들은 잘 보존되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두가 마법을 사용해 고기를 굽고 있을 때 히라쿠는 따라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두는 히라쿠에게 마법을 쓰고 싶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겨울이 오자 눈이 농장을 덮었고 히라쿠는 이 시간 동안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몇 가지 게임을 만들었다. 첫 번째 게임은 히라쿠가 소녀들에게 소개한 바둑이었다. 두와 티아는 여전히 휴전 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판의 바둑으로 결판을 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티아가 지자 두는 손을 잘못 떨구며 바둑판을 엎어버렸다. 그동안 몇몇 동생들은 바둑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히라쿠는 그 무리의 늑대들이 사람처럼 체스를 잘 두는 줄 몰랐다. 두가 쿠오와 체스를 두러 갔을 때 그는 쿠오에게 그렇게 당해서 한쪽 구석에 앉아 우울해졌다. 그 후 히라쿠는 두를 위해 쿠오와 한판의 마작 게임을 도전했지만 히라쿠는 쿠오에게 쉽게 패배하고 말았다. 다시 두와 함께 우울하게 앉아 있었고 한자리에서 체스를 두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아서 히라쿠는 강아지들도 함께 놀 수 있도록 했다. 모두가 함께 버섯 전골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겨울이 평화롭게 지나갔고 모두가 봄의 따뜻함을 맞이하고 있을 때 주톤의 신호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다. 히라쿠와 소녀들은 그들이 농장을 공격할 뻔한 한 마리의 그벤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벤은 화염을 내뿜으며 농장을 공격했고 두와 티아는 힘을 합쳐 방어막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불길은 히라쿠의 벼밭에도 번졌다. 히라쿠는 모두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지만 그는 이 그벤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히라쿠의 손에는 갑자기 강력한 힘을 내뿜는 창이 나타났다. 히라쿠와 소녀들은 한 마리에 괜히 그들의 농장을 공격할 것 같아 매우 놀랐어요. 걔는 불을 뿜으며 농장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듀와 티아는 힘을 모아 공격을 막기 위해 방패를 만들었지만 걔네 불꽃이 히라쿠의 논에까지 번졌어요. 히라쿠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비록 그가
이 겐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히라쿠의 손에 갑자기 강력한 힘을 발산하는 창이 나타났어요. 그 후 곧바로 히라쿠는 창을 던져 겐을 향해 날렸고 그 방패를 뚫었어요. 그리고 히라쿠는 창을 회수한 후 다시 한번 던져서 겐을 처치했어요. 한 번 더 발사하여 그것을 제거해버리자 웬의 시체로 서둘러 달려온 사람들, 그 소녀들은 히라쿠가 한 마리의 겐을 쉽게 처치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 겐은 드래곤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웬의 고기는 매우 맛있어서 히라쿠는 약간을 가져와서 고기구이 또는 채소와 함께 끓일 요리를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소녀들은 히라쿠의 집에 모여 이 맛있는 요리를 함께 즐기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은 겐의 겉모습이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고기가 매우 부드럽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한편 마국의 천왕은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웬이 어떤 사람에 의해 처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웬은 마국의 힘을 훨씬 초월하므로 그들은 그 겐을 처치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남부 산악 지역에 사는 용왕도 히라쿠의 힘에 대해 듣고 그 또한 히라쿠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히라쿠는 큰 포도밭을 가꿔서 와인을 만들기로 했고 이 세계에도 와인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소녀들은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했다. 수확이 끝난 후 소녀들은 포도를 밟아야 했고 히라쿠는 아래에서 포도즙을 받을 준비를 했다. 모두가 포도 위에서 뛰어놀며 농장의 분위기를 매우 즐겁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맛있는 포도즙을 수십 통이나 거두었고 이제 포도즙이 발효되기만 기다리면 된다. 그때 신농업의 딸이 아버지를 꾸짖고 있었다. 그는 히라쿠를 위험한 죽음의 숲으로 데려간 것을 주저했다. 심지어 신은 히라쿠에게 신들의 성스러운 창, 그리함을 사용하도록 주었다. 하지만 신농업이 가장 화가 난 이유는 히라쿠가 그녀의 동상을 노인으로 조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에게 300년간 무릎 꿇게 했다. 며칠 후 뒤에 사촌인 플로라가 자본해 플로라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다고 말하며 신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단 한 달 후 플로라는 자신의 모든 하녀들을 농장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게 했다. 심지어 그녀는 히라쿠가 버터와 우유를 만들 수 있도록 2마리의 소도 데려왔다. 다른 종족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고 티아는 극도로 당황하여 그녀의 3명의 여신 하인도 여기로 데려와서 세력을 강화했다. 그녀는 히라쿠가 힘든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신렉스 종족을 불렀다. 플로라가 데려온 악마 하녀들은 하녀장인 안의 지위를 받았지만 이 하녀들은 요리를 매우 못해서 히라쿠가 그들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다. 3명의 여신은 티아에게 농장 주변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고 짐을 나르는 일은 신넥스의 우두머리인 다가와 그의 형제들이 맡았다. 몇 날 후 리아는 수십 명의 엘프 소녀들을 여기로 데려왔지만 엘프 부족에 남자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히라쿠는 더욱 걱정하게 되었다. 인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히라쿠는 이곳을 마을로 만들고 싶어 했으며 그는 이 마을의 이름을 대나무 마을로 지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 그날 저녁 모두가 히라쿠를 대나무 마을의 첫 번째 마을장으로 선출했으며 그들은 마을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마을장이 되었지만 히라쿠는 여전히 평소처럼 일했다. 마왕국의 4명의 대천사 중 한 명인 베넨이 히라쿠의 마을을 방문했다. 그러나 베넨은 히라쿠와의 우정을 다지고 싶어 했기에 그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하지만 히라쿠는 마왕이 베넨이 세금을 부과하러 왔다고 생각하여 마왕에게 매년 수확한 농산물 CP를 세금으로 내겠다고 제안했다. 베넨이 떠나기 전에 히라쿠는 그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주었다. 이 거래는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 세금을 낼 때 마왕국이 이곳을 보호해 줄 것이고 일반 세금은 60필이지만 히라쿠는 마왕국에 10필만 내겠다고 제안했다. 4명의 대천사들은 히라쿠와 같은 강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겠다고 나선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게다가 그의 지휘 아래에는 흡혈귀 공주와 파괴의 천사, 그리고 대나무 마을의 다른 부하들이 있어 국가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라쿠의 선물 상자를 열자 4명의 대천사들이 매우 신선한 사과들을 보았다. 그러나 베네는 갑자기 공포에 질려 악마 거미로 짜니 보자기의 힘이 마왕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드메도 대나무 마을에 와서 히라쿠를 만나 그의 집사가 히라쿠에게 매우 귀한 명검을 선물했다고 말했다.
베넨처럼 드메도 히라쿠의 힘을 알고 인사하러 왔다. 드메는 히라쿠와 대화하기 쉽게 중년 남자로 변신했다. 그날 저녁, 히라쿠는 드베에게 술자리를 초대하여 그를 매우 즐겁게 했다. 심지어 그 집사는 디비가 술자리에서 돌아오도록 재촉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요즘 손님들이 자주 오기 때문에 하이라쿠는 모두와 다시 논의하고 싶어 했다. 제이비턴이 누군가가 오는 것을 발견하자 그들은 무기를 들고 뛰쳐나갔고 이제부터 제이번이 신호를 보내면 히라쿠는 모두와 함께 밖으로 나갈 것이다. 며칠 후 동쪽 산맥에서 온 한 무리의 짐승들이 대나무 마을을 갑자기 방문하게 되었다. 그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하이라쿠는 하녀들에게 그들을 매우 정중하게 대접하도록 했다. 모든 짐승들이 눈이 반짝거렸다. 하지만 그 소녀들은 이 사람들을 대접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이엔 또한 비싼 와인을 대접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이라쿠는 여전히 모두를 설득하려고 했다. 짐승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고 싶었다. 짐승들은 하이라쿠에게 그들의 마을이 주로 사냥 및 채굴로 살아간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상인을 찾아 거래를 하러 가는 길에 이 대나무 마을을 발견했다. 짐승들은 그들이 만든 일상용품을 음식으로 바꾸고 싶어 했다. 하이라쿠는 즉시 동의했다. 왜냐하면 그는 짐승 마을의 금속 제품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이다. 돌아가기 전에 짐승들은 하이라쿠에게 사과했다. 그들의 마을이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인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히라쿠에게는 선물이 중요하지 않았다. 얼마 후 하이라쿠는 대나무 마을의 대표로 짐승 마을과 물건을 교환하기 위해 떠났다. 그러나 거리가 꽤 멀어 하이라쿠는 드라이브에게 한 상자의 술을 주고 그를 대신 보내기로 했다. 최근 디에미는 자주 히라쿠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 그는 하이라쿠의 와인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이다. 디에미는 티아이와 함께 물건을 실어 짐승 마을로 갔고 단 몇 시간 만에 도착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모두가 하이라쿠의 이상한 과일에 대해 걱정했다. 그래서 티아는 그들에게 물건을 교환하기 전에 먼저 맛을 보게 해야 했다. 티아는 하이라쿠에게 짐승 마을이 2명의 여자를 대나무 마을로 데려가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나무 마을은 현재 남성이 심각하게 부족했다. 디에미가 티아와 함께 짐을 실어 동물인 마을에 도착했어요. 몇 시간? 비행 후에요. 하지만 처음에 모두가 히라쿠의 이상한 과일에 대해 걱정했어요. 그래서 티아는 그들에게 시식해보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티아는 히라쿠에게 동물인 마을이 2명의 소녀를 대나무 마을로 보내고 싶다고 전했어요. 하지만 대나무 마을은 남자 부족이 심각하게 부족해요. 그래서 히라쿠는 최소한 3명의 젊은이를 보내야만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선두가 대수마을에 도착했지만 히라쿠는 짐승인 마을이 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마리의 닐을 준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히라쿠는 마을의 대부분 사람들이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심지어 그의 애완동물들도 마법을 쓸 수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마법도 사용할 수 없었다. 대수마을은 근처에서 악마곰과 악마뱀이 싸우고 있는 바람에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히라쿠는 그를 싸우고 있는 곳으로 데려다준 여신에게 말했고 2 괴물을 보자마자 히라쿠는 놀라운 사람들 앞에서 단 한 방에 그들을 쓰러뜨렸다. 그 직후 히라쿠는 2 괴물을 마을로 끌고 가서 사람들을 위해 요리했다. 히라쿠는 곰고기를 와인과 함께 조리했고 뱀고기는 튀김가루로 입혔다. 히라쿠는 플로라의 된장국 연구 작업을 물어보러 갔지만 오랜 연구 끝에도 플로라는 아직 된장국 만드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히라쿠는 닭장에 가서 조금의 달걀을 가져왔고 그는 달걀에 식초와 식용유를 섞어 맛있는 마요네즈 소스를 만들었다. 이후 히라쿠와 플로라는 콩으로 된장국을 만들어 보았지만 이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콩을 몇 달 동안 발효시켜야 했다. 도노반이라는 이름의 난쟁이가 친구들과 함께 대수마을에서 양조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왜냐하면 이 마을에는 그들이 본 적 없는 많은 농산물이 있기 때문이다. 증류 방법으로 옥수수술을 만들기로 한 도노반 그룹은 그들이 만든 술이 너무 맛있어서 한 모금만 마셔도 취할 정도였다. 그날 밤 히라쿠는 짐승인 그룹과 난쟁이 그룹을 대수 마을로 초대하기 위해 파티를 열었고 마을에 잔치가 있을 때마다 디는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남아있었다. 다음날 아침 거대한 용이 갑자기 나타나서 히라쿠는 그것에게 창을 던지려 했지만
디가 갑자기 날아와서 용을 마을 밖으로 밀쳐내기 전에 히라쿠가 행동할 수 없었다. 하얀 용이 나타나자 히라쿠는 그것을 향해 창을 던졌다. 하지만 그는 놓쳤고 디에미의 집사에게서 나와 히라쿠를 막아섰다. 방금 나타난 두 마리의 용이 네이미 아내와 딸 라스티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디에미가 최근에 자주 집을 떠나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이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디에미가 단지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두 모녀는 안심했다. 디미의 아내와 에리는 방금 있었던 오해에 대해 히라쿠에게 급히 사과했으며 히라쿠의 힘을 보고 나서야 디에미가 그와 교류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했다. 심지어 디에미의 아내는 히라쿠의 창에 의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제이비가 그를 제때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 직후 디에미의 아내는 그녀의 딸 로아이에게 이 마을에 살도록 임무를 주었고 가능하다면 라스티가 히라쿠의 아내가 되어 그를 용족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다. 며칠 후 라스티는 대수마을에 살게 되었고 여기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지만 라스티는 자신의 힘을 제어할 수 없어서 손대는 것마다 망가졌다. 대수마을에서 세금을 걷는 중에 베네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베네는 히라쿠가 막 수확한 여러 과일을 급히 챙겨서 도망쳤다. 사천왕들은 이제 대수목 마을에 용족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했고 이 마을이 마국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베네는 그의 딸 로렌을 그곳에 살게 해서 스파이로 삼기로 했다. 대수목 마을에 이동하자마자 로렌은 리와 두 명의 천사에게 환영받았다. 로렌은 리가 세상에서 난폭한 드래곤으로 소문이 자자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왜 리가 라스티 없이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로렌은 대수목 마을의 실제 힘을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 마을의 주민들이 국가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인물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에 매우 두려움을 느꼈다. 히라쿠를 처음 보았을 때 로렌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시했다. 하지만 리에게서 히라쿠가 마을장이라는 사실을 듣고 로렌은 극도로 당황하며 그 이후로 히라쿠를 볼 때마다 떨리기 시작했다. 가을이 되었고 날씨가 선선해져서 농사일이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다. 히라쿠는 가을을 맞이하여 모두를 위해 화려한 버섯 전골 파티를 열었다. 그러나 히라쿠는 해산물 전골을 먹고 싶어 했고 해산물 전골이라는 말에 모두가 매우 흥분했다. 그들은 한번 먹어보고 싶어 했기에 로렌은 남부마국의 한 어촌으로 해산물을 사러 가자고 제안했다. 로렌과 리는 그 어촌으로 해산물을 사러 갔고 그들은 그곳에서 많은 신선한 해산물을 가지고 온 상인모를 데려왔다. 대수목 마을에 다양한 신선한 과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모는 히라쿠와 장기적으로 거래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거래가 끝난 후 리는 마이클을 태우고 어촌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이클은 그 무서운 마을에서 탈출하게 되어 정말 운이 좋다고 느꼈다. 3일 전 마이클은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 거래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객이 사천왕 베넨의 딸 로렌이라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그러나 리가 유명한 난폭한 드래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극도로 당황했으며 로렌과 리는 모두 힘이 센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이클은 그들과의 거래를 거절할 수 없었고 그들이 힘으로 그에게 쓸데없는 물건을 사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상품이 모두 귀한 과일이라는 것을 보고 마이클은 기꺼이 대수목 마을과 해산물 거래를 하기로 했다. 리는 미션을 대수목 마을로 데려가서 히라쿠와 이야기하게 했고 그로 인해 그는 죽을 것 같았다. 대수목 마을의 주민들을 볼 때마다 그는 죽을 만큼 무서웠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하게 떠났다. 히라쿠와 소녀들은 해산물 전골을 배불리 먹었다. 며칠 후 하얀 용이 쓰러뜨려졌다. 3명의 천사 암살자가 마을에 들어오고 이 용은 히라쿠를 매우 거만한 태도로 놀렸다. 그래서 히라쿠는 화가 나서 이 용에게 창을 던져 땅으로 떨어뜨렸다. 알고 보니 방금 거만했던 하얀 용은 덕터의 친자매인 하쿠렌이었다. 하티르가 리를 히라쿠에게 시집 보내려 할 때 하쿠렌은 급히 이곳으로 날아왔다. 왜냐하면 하쿠렌은 조카가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히라쿠는 하쿠렌이 파괴한 부분을 고치게 했다. 그날 밤 히라쿠는 하쿠렌과 디 부자에게 대접할 음식을 많이 요리했다. 식사가 끝난 후 하쿠렌은 히라쿠와 디 부자에게 마작을 하자고 했고 히라쿠는 롱족 가족에게서 속옷만 남기고 모든 것을 털렸다. 사신사천왕은 고령 하쿠렌이 대수목 마을에 나타났다는 소식에 당황했지만 마왕은 요즘 딸이 무관심한 것에 걱정하고 있었다. 하쿠렌은 대수목 마을에 살기로 이사했지만 그녀는 게으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지식이 풍부한 드래곤이라서 히라쿠는 그녀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했다. 던전을 탐험하던 중 쿠오의 자녀들이 뱀사람족의 동굴을 발견했다. 히라쿠는 뱀사람 소녀들을 고용해 물건을 운반하게 했고 로렌이 대수목 마을에 의해 인질로 잡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몇몇 귀족 소녀들은 유리가 군을 보내 공격하도록 부추겼고 비제는 로렌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대수목 마을로 순간이동해야 했다. 로렌은 유리를 부추기는 자들이 베넨 수도의 바보 귀족 3인조라는 것을 알아챘다. 유리를 막으려 했지만 마왕이 딸을 너무 귀여워해서 실패했다. 이 마을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마국은 분명 파괴될 것이므로 로렌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로렌은 뱀사람 소녀들에게 유리의 군대가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저지하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귀족 바보 3명과 유리를 붙잡았다. 히라쿠를 만나기 위해 마을로 돌아갔지만 로렌은 그들이 대수목 마을을 공격할 계획을 히라쿠에게 비밀로 했다. 그래서 로렌은 히라쿠에게 이 사람들이 수도에서 자신을 방문한 친구들이라고 속여야 했다. 바로 그 후 로렌은 네 소녀가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그녀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로렌은 유리를 마을 주위를 둘러보게 했고 유리는 매우 즐거워 보였지만 귀족 바보 3명은 시골에 있는 것이 싫어서 도망칠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 주변은 괴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은 겁에 질려 기절할 지경이었다. 이후 세 바보는 로렌의 지시에 따라 서류 작업을 하며 순순히 남아 있어야 했다. 유리는 이 마을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섭지 않고 매우 평화로운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추 마을에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바보셋은 이곳의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주키와 바보셋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귀족이었다. 어느 시간이 지나고 유리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수도로 돌아가려 했지만 바보셋은 대추 마을의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수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대추 마을에서 돌아온 후 유리는 정치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마왕은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고 생각해서 극도로 화가 났다. 며칠 후 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이끄는 엘프 산족 여성들이 대추 마을에 정착을 요청하러 왔다. 이라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사냥하는 일을 맡았지만 죽음의 숲에는 위험한 괴물들만 있어서 그녀는 아무것도 사냥할 수 없었다. 최근에 히라쿠는 도자기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지만 아직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라는 원래 산에 사는 엘프라서 도자기를 아주 잘 만든다. 그래서 그 이후로 히라쿠는 산 엘프들에게 도자기 용품 제작을 맡기게 되었다. 두는 갑자기 아파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고 그래서 모두 그녀를 매우 걱정했다. 하지만 두가 자주 구역질을 하고 신맛 나는 음식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두 그녀가 히라쿠와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가 아기를 가졌을 때 그녀의 배는 이전보다 많이 불러 있었다. 두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대추 마을은 매우 놀랐다. 매일 아침 히라쿠는 아내 일과 하녀들을 점검하러 자주 가고 모두는 현재 마을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식당에 가기 위해 세 그룹으로 나뉘어야 했다. 하지만 하쿠렌 같은 계열은 애들은 항상 늦게 일어나서 절대 음식을 기다리지 않았다. 티아의 천사 암살자 팀도 게으른 애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아는 항상 그들에게 음식을 방으로 가져다 주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을을 잘 지켜주기 때문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었다. 국가의 땅과 농산물을 다루는 것은 여전히 히라쿠의 주요 임무이며 최근에는 마을 사람들의 요청으로 여러 가지 목재 공예품도 추가로 만들어야 했다. 마을의 모든 주민들은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았지만 안과 같은 몇몇 사람들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기 위해 군사훈련에 참여했다. 아내 하녀들은 최근에 꿀과 함께 조리한 토끼고기 요리를 실험하고 있으며 이 요리는 정말 달콤하지만 아는 음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모두에게 반드시 먹게 했다. 저녁 식사 후 리아와 그녀의 엘프 자매들은 히라쿠를 따라다니곤 했고 심지어 히라쿠의 방에 침입하여 그를 밤에 기습할 기회를 노렸다. 도노반의 난장이 팀은 여전히 마을 양조장에서 밤낮으로 술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 노인들은 일하면서 술을 마시기 때문에 히라쿠는 할 말을 잃었다. 도노반은 히라쿠에게 포도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제안했으며 그는 추가로 금주를 만들고 싶어 했다. 히라쿠가 포도 확장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세나가 달려와 그들의 마을에 이상한 손님이 방문했다고 보고했고 그 손님은 대추 마을에 발을 들이자마자 신의 동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뱀파이어의 시조이자 두의 할아버지라서
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이곳에 와서 손녀와 수의 할아버지를 보러 온 것이다. 두의 조상은 현재 4,000년이 넘게 살아왔다. 수의 조상은 히라쿠의 하나님상을 매우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그 얼굴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히라쿠가 만든 상은 그에게 진짜 신의 기질을 느끼게 했다. 수의 조상이 그 상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아서 히라쿠는 바로 그 상을 그에게 선물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수의 조상은 그의 손녀를 지난 시간 동안 돌봐준 히라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수의 조상은 수천 년 전에 자신이 세운 하나님 성당에 그 상을 가져가 가장 신성한 곳에 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경배하라고 말했다. 소녀들은 두와 이야기하기 위해 자주 모였는데 그들은 임신의 느낌에 대해 매우 호기심이 많았다. 하지만 임신 중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모두 매우 놀란 반응을 보였다. 다음 날 사람들은 갑자기 히라쿠에게 마을의 모든 술을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와 함께 술을 끊고 싶었지만 모두 술을 매우 좋아했다. 하지만 히라쿠는 사람들이 술을 팔지 말고 참으라고 제안했다. 술은 오래 숙성될수록 더 맛있기 때문이다. 히라쿠는 그들이 그것을 동기로 삼으라고 말했다. 출산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두를 위해 많은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플로라는 언니를 위해 매우 영양가 있는 두부 토마토 미소 스프를 만들었고 신의 도마뱀들이 두를 위해 헌혈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들의 피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히라쿠와 이야기하던 중 두는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고 출산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안과 하녀들은 급히 그녀를 출산실로 데려갔고 히라쿠는 밖에서 첫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며 걱정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두는 마을 사람들의 기쁨 속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히라쿠와 두는 함께 이 아이를 잘 키우기로 결심했다. 히라쿠는 아들의 이름을 안펫이라고 지었고 겉모습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반 뱀파이어이다. 히라쿠. 이 세계에 처음 왔을 때 그는 혼자였음을 기억한다. 하지만 지금은 히라쿠가 친구들과 함께 넓은 마을을 세웠다. 히라쿠는 마을 사람들이 더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통화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우선 관리하기 쉽게 각 사람에게 3개의 동전을 나눠주겠다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받은 직후 술을 마시러 가거나 생활용품을 사러 갔고 어떤 사람들은 동전이 너무 예뻐서 장식용으로 방에 가져갔다. 쿠오의 지옥 늑대는 히라쿠에게 많은 장난감을 주문해서 히라쿠는 계속 일해야 했다. 한 달 후 사람들은 안프의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고 이것은 그들이 두와 함께 술을 끄는 이후 처음으로 술을 마시는 날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취할 때까지 마시고 더 이상 못 갈 때까지 마셨다. 다음 날 아침 다이슈 마을의 일상으로 돌아왔고 히라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로 이주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세계에서의 느긋한 삶 애니메이션 요약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알림을 받으려면 구독 버튼과 종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